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한 전략을 설계할 때 캔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캔버스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직접 만져야 되니 굉장히 복잡하고 놓치기 쉽고 또 한 곳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쪽을 소홀히 하기 쉽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은 이런 항목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9블락, 9개의 블락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9블락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캔버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창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을 요구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 자금을 심사할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꽤 있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고객군을 보고요. 고객에 대해서 가치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순수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순수의 중요도 순으로 대략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제안을 하고 이 가치 제안을 한 것을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 고객과의 커스텀 릴레이션십, 고객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마케팅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레베뉴 스트림을 확인해 보고요. 이러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실제 제품이 고객 사이트에서 뭔가 판매가 되고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나의 장점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혼자서는 사업을 못하니 나와 같이 일할 친구들이 어떤 친구이고, 그런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주로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를 보고 손익을 살펴보자. 이제 이런 과정으로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고객이 누군지 정의하지 않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기 쉽고요. 가치 제안에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제품이 어떤 건지 고객에게 설명이 잘 안 되겠죠. 채널이 잘 되지 않으면은 만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즉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물건을 싸들고 다니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겠죠.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건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하건 채널이 필요한 거죠.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이미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거치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데가 있겠죠. 그리고 원가도 생길 거고, 그러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레베뉴를 쉐어하면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흐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뭔가 빠지면은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IT 기반이나 소프트웨어 창업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적기에 조금 애매한. 그래서 대부분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린 스타트업은 MVP를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MVP를 만들고 측정해서 학습하는 사이클로 보면은 여기에
뭔가 딱 들어맞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린스타트업에서는 이 9블락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린스타트업에 맞는 캔버스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이제 요 형태의 캔버스죠. 여기에 똑같이 9개의 블락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과 비교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부는 없어진 게 있고 일부는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지원 이런 것 보면은 핵심 지원은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솔루션 이라는 것도 있고 가치 제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가치 제안만 있죠. 핵심 활동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핵심 활동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객 관계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경쟁 우위가 있네요. 예.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는데 린 캔버스는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캔버스는 먼저 문제 정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구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정의되어야 한다. 결핍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정의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와 해결을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은 프로블럼 솔루션 피치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숫자를 보면 이게 4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4번을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나중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 이어서 고객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도 보여요. 그래서 문제 정의와 고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타겟하는 고객군 그리고 문제 정의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 속에 고객의 페르소나나 시나리오를 쭉 맞춰봐요.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하는 현재 대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은 사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물건 오는데 냉동식품인데 냉동이 녹거나 또는 달걀을 샀는데 달걀이 깨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달걀 파손은 식자재 온라인 유통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현 대안은 그러면 깨져서 오니까 귀찮아. 그리고 반품하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동네 슈퍼에서 산다. 대안인 거죠. 이게. 거기는 안 깨지니까. 내가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안이 반드시 어떤 것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고객은 문제 A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A를 도저히 못 참을 정도면은 대안이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산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을 안고 사는 거죠. 계속. 이 대안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 대안은 나중에 나에게 대체제가 되거나 혹은 경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추후에. 그러니까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고객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객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정의를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리 어댑터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파악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내 고객이 어디 가면 있을지 내가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직 시장 학습을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찾아서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그래서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실험적인 제품을 시도할 얼리 어댑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솔루션을 만든다 하더라도,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앱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MVP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얼리 어댑터란 말이죠. 얼리 어댑터는 그걸 왜 하느냐? 얼리 어댑터인 분의 성향이 그래요. 새로운 게 있으면 한번 사용해 봐야 되고, 사용해 보고 싶고, 먼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본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리 어댑터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객군이나 얼리 어댑터가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을 다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인스타나 다른 SNS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게, 그 찾는 과정이 내 고객군에 대한 학습입니다. 학습. 그런 고객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얼리 어댑터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사실 솔루션보다 더 급한 것은 가치 제안이에요. 이게가 how에 해당하는 겁니다. how. 우리가 who 또는 why, 여기가 who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가 문제가 why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치 제안하는 것이 how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충족시켜 줄까? 그래서 가치 제안은 가치이기 때문에 value예요. 제품이 아니에요.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의 호텔 예약을 온라인에서 편하게 해준다 라면은 힘든 호텔 예약을 편하게 해준다는 솔루션이죠. 어떤 방식으로 뭐 그쪽 사이트에서 계약된 것을 내가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앱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솔루션이죠. 근데 가치 제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국내 여행인데 호텔 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서 호텔 잡으려니까 호텔이 잘 잡히지 않고 호텔 위치도 나쁘고, 그러니까 여행 가서 바닷가에 바다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에서 바다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행을 망치고 또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가치 제안은 뭐냐? 완벽한 여행, 행복한 여행을 통해서 당신의 휴식을 최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치 제안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아주 좋은 당신에게 딱 맞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가치, 당신의 여행을 통해서 당신은 최상의 힐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위 가치 개념을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품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불편함 하나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더 큰 가치를 주는 것이야 라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how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 제안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 how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what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주거나,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예약 사이트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순서를 가지지 않으면은 어떤 순서가 되냐 하면은 문제, 예약하기 어렵다. 누가? 여행 가는 사람. 그러면은 가치 제안, 예약을 쉽게 해준다.
상위 가치 편하다. 솔루션은 예약 사이트를 만든다. 앱을 만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은 이 솔루션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해놓고 끼워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시장 테스트가 전혀 안 된 거고 고객 디스커버리 또는 고객 디벨롭먼트가 전혀 안 된 상태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약을 통해서 최상의 삶의 힐링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솔루션은 반드시 이게 아니어도 앱 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약 대행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프리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죠. 그리고 직접 내가 한다면은 앱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로 내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솔루션 앱이 아니더라도 이 고유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이 모두가 지금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요. 앱이 아니어도. 즉 여러 개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솔루션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핵심적인 방법을 내가 찾으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솔루션 넘어오면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앱이라는 솔루션을 벗어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앱 만들면 되네. 그 다음부터는 앱을 어떻게 잘 만들까에 들어가요. 앱에서 벗어난 나머지 솔루션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앱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시장은 예약이 어렵다. 예약이 잘 안 된다. 라는 문제였어요. 그 앱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은 앱으로 제시를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로부터 얻는 가치 정의와 상위 가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프로블럼 솔루션 피트를 바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약이 어려워? 그럼 앱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덥석 물고 솔루션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쭉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이 고객 중에 얼리어답터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는 가치를 제안하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방안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갈 거냐,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손익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측정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장에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하면 어떤 걸 출시하게 되느냐? MVP라는 것을 출시하게 되죠. 그럼 내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를 할 거냐? 또는 가입자 수를 할 거냐? 또는 뭐 클릭 횟수를 할 거냐? 실제 구매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정의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액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지표는 내가 다음 사이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표라 해야 됩니다. 내 학습의 피드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와야 되죠.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사업의 진척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피드백을 통해서 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는 지표, 그 다음에 사업의 진척도를 볼 수 있는 지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각각 동시에 만족하는 또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지표는 측정했으면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지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지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이 지표가 필요한지 이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지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 우위. 경쟁 우위는 내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카피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바로 카피해서 들어오면은 경쟁자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높여놔야 돼요. 진입 장벽을. 보통 창업을 해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피칭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진입 장벽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는 진입 장벽이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가 쉽게 카피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꼭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자체는 굉장히 기발했어요. 자체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너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허로 내기가 어렵고 실용신안 이런 형태로 낼 수 있었는데 실용신안을 낼 경우 모양을 조금 바꾸면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경쟁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에 탈락한 아이디어의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경쟁 우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처음 창업하게 되면은 당연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작은 인원으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보고 기존 기업,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쪽은 자원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유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디벨롭된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은 내가 했지만 나보다 더 좋은 제품을 내가 시장에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뺏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특허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여러 가지 형태의 방식으로 특허를 만들 수 있고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절차에 대한 부분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특허를 통해서 나의 차별성을 보호받는 방식을 택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을 내가 기술력으로 풀고 그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형태를 보면은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술은 특정한 분야의 테크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술을 계속 보호하면서 완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특허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응용해서 핵심 기술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모방이 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특허를 많이 내죠.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오지 못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그걸 특허로 많이 가져가고요. 그 정도의 특허가 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 내에서 뭔가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상표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형태로 만약 보호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렵게 시장을 학습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존 기업 또는 다른 경쟁자에게 내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쟁 우위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링 캔버스 작성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앱 같은 이런 비즈니스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조금 까다로운, 적기가 까다로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치 제한 이후의 채널, 그리고 여기 핵심 활동이나 핵심 파트너 이런 쪽이 조금 까다롭죠. 처음 핵심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린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파트너를 통해서 뭔가를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규모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객의 문제, 그리고 고객군, 그리고 시장에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피드백,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린 캠퍼스의 핵심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MVP라는 것을 만들고 이 MVP를 통해서 매저하고 측정하고 이 측정을 통해서 런을 하는, 배우는 이 과정을 이 캔버스를 통해서 빨리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캔버스 하나로 비즈니스를,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전략이 캔버스 안에서 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이 이면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블락을 먼저 빌딩하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크게 피봇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또는 시장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고 시장과의 정합을 맞춰가면서 창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캔버스를 한번 작성해보고 작성하면서 여기에 있는 블락들의 키워드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고객이 누군지, 왜 이 고객이 내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 물건 대신 다른 제품을 왜 사면 안 되는지, 왜 나의 물건만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린 캔버스 활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창업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건실하고 확률이 높은 창업, 예비 창업자 또 창업자가 많이 배출되고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